갑작스러운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진짜 이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갑자기 원화 초강세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강세라고 해도 최근에 조금 갑자기 떨어졌다 뿐이지 사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불과 4, 5년 기준보다도 엄청나게 비싸져 있는 건 사실이죠. 관세 전쟁이 이제 뭐 해결이 되고 나면 달러 약세로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여기에 연준이 돈까지 추가로 푼다면 더 약세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전인구 대표님은 약달러든 강달러든 급하게 움직이는 불확실성이 좋지가 않다. 국제무역의 예측이 불가되면 피해가 많은 기업이 나온다. IMF 이전에 우리나라가 고성장할 때 700원대 환율을 보여주다가 지금 이렇게 한번 점프하던 게 이제 1,400원이 거의 디폴트인 상황이다. 미국 수출 업체들에게는 안 좋고 국내 수출 업체들은 괜찮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원화 강세 정책을 펼 것이란 기대가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는 현재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협의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 것이고,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정 기대감이 된다면 원화가 더 좀 떨어지지만 지금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뉴스를 기다려 봐야 된다고 조금 모르겠다라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외환 보유고 순위 높다. 물론 높습니다. 우리나라 9등 10등 하는 국가인데 환율은 왜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환율 얘기만 나오면 불가능할까? 최근에 뭐 더 감소를 해서 9등에서 10등으로 떨어졌고 5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10등인데 이 찜찜함 어디서 나올까? IMF 뭐 서브프라임 그때마다 1200원 돌파. 야, 지금은 1200원 정말 안정권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트라우마 때문일까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현금성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지만 딴 거 대안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금 보유량은 다른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편을 보여주고 있고, 금 말고 최근에 떠오르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순위권에도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북한이 3등입니다. 가상화폐의 장점이 이런 해킹 같은 게 없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북한이 3등이 올라 버렸으니까 이거 뭐 거래소를 통해든 뭘로 하든 우리나라 굉장히 이런 것들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김단태님 같은 경우에는 미 중합의 여지로 달러 약세 속에서 대만 달러는 원화보다도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면 생명보험사가 미국 국채를 대거래 매수를 했고 달러 해증을 거의 안 했는데 대만 보험사 고객들한테 돌려줄 돈은 달러가 아닌 대만 달러기 때문에 이런 통화 불일치로 이런 거에 대한 해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도 같이 올랐다. 뭐 대만 달러 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은 원화가 필요했고 달러 원 선물을 대거 매도를 하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오면서 원화 가치가 올랐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충격이고 장기로 보면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이유석 대표님은 아시아 통화가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크다. 달러가 약세여서 아시아 통화가 급격한 강세, 이거는 아니다. 결국 정치적인 이슈고 대만 보험회사가 뭐 환해지로 원화 강세하는데 이것도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쏟아져 나올 가 없다. 미국이 대만 달러 강세를 묵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대만이 묵시적으로 용인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 계속될까? 핵심키는 중국이 갖고 있지만 중국이 위안화 강세 용인을 할까 의문이다. 디플레이션 상황이기도 하고 수출 둔화인 상황에서 위안화 약세 용인 안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만 달러보다는 홍콩 달러 움직임을 더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콩 달러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면 정말로 중국으로 달러가 쏟아져서 위안화 강세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 베스트 장관 역시도 전방위적으로 중국과 뭐 협상 뭐 사실 압박이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협상 기대감으로 뭐 달러가 약세기 되면 뭐 위안화 절상까지도 하면서 중국 수출을 조금 자제를 시키는 게 트럼프의 큰 계획 아니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과장님은 베센테의 제안이 중국 소비 늘리고 미국 제조 늘린단다. 이건 마치 플라자 합의와 비슷한 모습이다. 당시에도 일부는 수출 국가에서 소비 국가가 됐고 미국은 소비 국가에서 수출 국가가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수출 업체들의 성장이 엄청났다. 중국은 현재 공급가인 위안화 절상으로 소비력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바라봤습니다. 자국 통화 강세면 좋은 거 아닐까라는 얘기 뭐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해외여행 가기는 좋지만 수출 기업들은 정말 힘들고 그리고 해외 자산으로 유출이 심각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이런 플라자 합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똑같이 할까? 지금 중국 공산품들 저가 공세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만약 위안화
결정이 되면 이게 좀 막혀 버릴 수는 있죠. 테이버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성장이 한국 성장을 앞섰다. 앞으로 역시 미국 성장이 한국 성장을 앞설 것으로 바라보고 한국 기업이 잘 나가도록 미국에서 잘 나가고 내수 투자는 없기 때문에 장기로 본다면 환율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한국 경제 성장률 심각합니다. 뭐 0% 추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도 뭐 1%, 2%도 사실 꿈의 숫자가 된 것 같죠. 여기는 우리만 이렇습니다. OECD 중간 집계에서도 꼴등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편 엄청난 성장의 대만 경제는 정말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SMC를 필두로 대미 수출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근영 부문장님은 대만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대만 경제 성장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중국 소비를 늘리고 미국 제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위안화 절상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원화도 조금 절상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바라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단기적인 충격은 큰 이슈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장기로 본다면 미국 달러가 저 좋다. 위안화 절상 중국이 받아들일 것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의견들이 어긋났습니다. 앞으로 변수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하고 미국이 그럼 인하를 하더라도 여전한 한미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환율 더 오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중국 위안화 절상이 된다면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변수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모를 것 같습니다. 피터 린치도 거시경제에 14분 쏟는다면 12분 낭비한 거니까 연준 의장도 모르는데 니들이 어떻게 알겠냐 그냥 주식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테슬라 변동성 심한데 주가 전망 의견들이 띄워둔 것들이 있으니 보셨으면 좋겠고 천호개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